안녕하세요. 22년 11월 22일 저녁입니다. 어스름이 깊어가는 시간이고요. 제주 클럽 ES 리조트 프론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가 깊어갑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강의, 점이 생기는 이유, 점으로 진단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서 무엇이 눈에 띄나요? 고정됨 속에 흔들림, 어두움 속에서 빛남이 두드러집니다.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이 무엇으로 진맥하는가? 여러분들의 손목에 맥으로 진맥합니다. 고정됨 속에서 미세하게 떨림, 흔들림인 거죠.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네온 사인이 그 흔들림입니다. 여기에 눈길이 갑니다. 우리 몸에서의 아픔도 바로 두드러짐인 거죠. 흔들림입니다. 손목에 붙인, 복사뼈에 붙인 파스 자국을 보고 당연히 의사는 그분의 손목에 아프구나,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꼬부랑 할머니를 보고 등이, 허리가 굽으셨구나를 압니다. 무릎에 뜸 자국이, 수술 자국이 퉁퉁 부은 무릎을 보고 무릎이 안 좋구나, 무릎에 수술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릎이 안 좋은 걸 아셔요? 어떻게 허리가 안 좋은 걸 아시나요? 라는 식으로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붙인 파스, 반창고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ES 리조트에서 저 반짝이는 네온 사인,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길을 가듯이 내 몸에서 나타난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이 살려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이 화분의 초록색의 잎 속에서 두드러지는 이 빨간색이 나의 아픔을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인체파동 원리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어야 그때서야 제대로 내 아픔이 보인다. 남창규 한의사의 강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댓글로 달아져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말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경하고, 그래서 제 말이 어느 누구에게는 횡설수설로 들리는 거죠. 기존의 의학이, 양의학이, TV 매체에 나오는 한의사들이 하는 말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통 한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음양, 오행, 오운육기,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명이 왜 생깁니까? 왜 생길까요? 기계가 오래되면은 불협화음이, 잡음이 들리는 거지요. 또 달리 말하면은
내 몸이 너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다. 용을 쓰고 있다. 오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허기지다,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옆에서 성질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웃을까요? 폭발합니다. 내 몸이 참고 더 이상 못 참은 상태에서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은 폭발하는 거죠. 우리 몸이 아픈 이유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허허허 웃어버리고 무반응하는 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폭발하죠. 그럼 외부의 자극이 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건강하다면은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을 상황인데도 내 몸이 약하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힘들어한다, 오작동인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그 조그만 자극이 역치가 된다는 거죠. 잔에 가득 찬, 예를 들면은 이 잔에 물이 지금 반밖에 안 차 있다 라고 한다면은, 요것밖에 안 차 있다고 한다면은 외부의 자극이 계속 주어져도 별반 반응하지 않는 거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잔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찰랑찰랑 넘칠 정도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조그만 자극이 와도, 외부의 충격이 와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넘치는 거죠.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그릇에 비어져 있는 반대편에 물을 채우는 거죠. 끊임없이 물을 채워야 한다면은 물을 더 채우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몸은 살아간다는 것은 외부나 내부의 자극, 충격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곳에 물을 비워라. 비우는 방법은 다른 빈 그릇을 반대편에 갖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횡설수설로 들리나요? 그렇다면 여유를 가지고 제가 올린 무수히 많은 동영상을 창찬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를 들으라고, 보라고,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의 아카이브입니다. 언젠가는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이 알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달라고 고함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열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서서히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2003년 10월 달에 처음 접하고 나서 거의 17년이 지나서야 나온 것입니다. 남창규 박사가 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게 유튜브가 처음 세상에 나올 때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책이 내고 나서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저만큼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만큼 아시나요? 굳이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저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저 수준 정도 되고 나서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사진 4-7 오른 손목 복사표의 파스 아시겠죠? 이런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 검버섯이 왜 생기냐고요? 오작동 원리입니다. 지금 144쪽에 챕터가 어디인가를 한 번쯤은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또는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 번쯤 보라는 거죠. 그 보라는 의미 속에서는 표지판, 나침판, 방향을 한 번쯤 가름해 보라. 지금 이 144쪽은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원리편에 있어서 인체파동원리는 오작동 원리라고 하는 부분의 한 소파트입니다. 잘 나가던 한의대 교수가 인체파동원리에 빠져든 사연이 원리편의 첫 장이고 의학의 문의안이 발견한 파동원리. 그 파동원리는 무엇이다? 인체파동원리는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는, 전체가 부분이라는 일즉다, 다즉일, 만법기일, 즉 하나의 소우주가 들어있다. 한의학의 대전제인 인체는 소우주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체를 알려면은 우주를 알아라. 인체를 알면 우주를 알 수 있다. 부분을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점, 예를 들면 제 가운데 손가락, 왼쪽 가운데 손가락에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지금 제가 처음 왼쪽 둘째 손가락 끝마디에 난 생채기가 나고 나서 오른쪽 손목이 불편함이 생기고 나서 다시 여기 종이인지 뭔지에 박스에 또 긁힌 겁니다. 이 자리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한 번쯤 저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인체파동원리는 오작동이다. 오작동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렸죠. 이런 일상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두드러짐, 이 피아노처럼 이 초록색 이파리 속에서 도드러지는 저 빨간색 꼭, 이 고정된 속에서 두드러지는 저 흔들림. 그러니까 요즘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 카페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깃발이 있습니다. 망국기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천막이 있습니다. 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 좀 봐주세요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 상처, 사마귀가 뭐예요? 내 아픔 좀 봐주세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생긴 화상이나 뜸, 문신이 보기 싫어서 그곳을 또 다른 타투로 가리기도 합니다. 숨기고 싶어하는 그 상처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 아픔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거죠. 이곳은 왼쪽 골반의 제2 통증 자리다. 여기가 왼쪽이 오른쪽이세요. 이런 것은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레 알게 되는 거다. 척추를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아랫팔에서 척추를 한 몸이라고 한다면은 아랫팔에서 요골뼈, 굵은 뼈, 척골뼈가 또 작은 가는 뼈죠. 그래서 척골, 요골 두 개의 척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뼈 하나에 몸 하나라고 한다면은 요골뼈를, 굵은 뼈를 따졌을 때 팔꿈치에 해당되는 부위가 목이겠고 경추에 해당이 될 거고, 또 손목에 해당되는 게 꼬리뼈에 해당이 되겠죠. 척골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배 쪽이냐 또는 척추에 해당이 되는 등 쪽이냐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숭아뼈는 튀어나와 있다. 손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리 쪽이구나. 당연히 허리와 꼬리뼈의 이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볼 때 손에 힘을 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약간 구부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그쪽에 힘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용을 쓰고 있다, 오작동하고 있다. 당연히 오른팔의 흐름이 안 좋다는 점을 오른팔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왜? 가운데 손가락이 머리, 오른쪽 넷째 손가락이 오른팔, 오른 새끼 손가락이 다리니까, 즉 오른쪽 팔의 긴장을 오른쪽 넷째 손가락의 구부러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손목이 아파서 반창고를 붙였으니까, 파스를 붙였으니까
오른손에서 오른팔에 해당이 되는 넷째 손가락 약지도 긴장이 되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죠. 한때는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에 저도 빨리빨리 강의 진도에 목숨을 건 적도 있지만은 진도가 빨리 나간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다.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모른다고 해서 답답해 하거나 불안해 하시거나 짜증내지 마시라. 때가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다만 알고자 하는 이에게 그 길은 보이고 열린다. 감사합니다.